보면 it is difficult, 아주 어렵다. 매크로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 실적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다. 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조금 가동률도 아마 낮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물량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하고 단기 실적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다.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준 것처럼 몇 분기 앞으로 되게 안 좋을 테니까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와도 주가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얘기 하죠. 최근에 뭐 이제 거버넌스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자기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회사 경영진이 테슬라는 미래에 대해서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서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슈를 제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주주 환원 안 해도 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요새 하루 종일 밥보다 투자 하나도 하시느라 또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선물해드리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AI도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 점심 드시러 가셔야죠? 밥보다 투자해야지. 늘 바뀌지 않는 이 톤, 네. 정말 살짝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제해 놓은 것처럼 광고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자, 오늘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도 11시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하루에 하나 먼저 준비하셔야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한마디를 적어오잖아요. 네. 근데 매번 계속 바꿨어요. 왜 이걸 바꿔요? 할까 저거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릴 메시지는 뭐 금요일기도 하고 차주부터는 이제 8월달을 조망하는 한 주이기 때문에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 사실 인간은 네.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변화 좋아해요? 좋은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 좋은 변화는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익숙한 네. 것과의 이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렇죠. 간밤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일론이 얘기하기를 글쎄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볼 거냐 아니면 AI 플랫폼 회사로 볼 거냐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현재는 통과 의뢰 즉 피버팅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그 시간 동안에 통과 의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식시장도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 부침이 있다. 하지만 네.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밀리면 밀사. 네. 밀리면 산다.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만 안 했어도 저는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리더가 네. 힘든다라는 거를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투자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아니, 네. 머스크도 불안하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는 돈이라도 많지. 네. 난 이거 투자했는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부디 그 이야기가 그냥 약간 엄살 부리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네, 책임감 있는 멘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네.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왜요? 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기업 네. 테슬라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 기업의 수장이 결국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생각하기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우리가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어려운 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방점을 깔고 현재 네. 상황을 적나라하게 투자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책임감 있는 멘트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움직이게 될지 우리는 또 시장의 심리가 주가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터뷰 진행할 텐데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사이에 어디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홍콩도 다녀오시고 예, 이번 심천도 주에 다녀오시고. 홍콩하고 심천을 가까워요? 다녀왔습니다. 두 지역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방학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홍콩에 2번 살았잖아요. 옛날에 이제 90년대 종필모간 JP 모건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제 네.
금융계 마지막 직장이 노무라 홍콩이었는데 네. 이제 리만을 인수했죠. 이제 그 뭐 후배들도 좀 만나고 홍콩에서 그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보통 과거 같으면 이제 당연히 홍콩만 다녀올 텐데 하도 최근에 주위에서 심천을 가봐라. 심천을 가보면 홍콩보다 5배, 10배 좋은 걸 진짜 느낄 것이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왜요? 강남보다 더 발전했어요. 심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의도 네. 이 구역이 있잖아요. 네. IFC부터 네, 쭉쭉 있는 구역 같은 데가 한 20km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20kg요? 예. 근데 진짜 공원도 많고 네.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그래서 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이미 뭐 컨닝하고 좀 알아보고 오셨을 건데 What's Shenzhen's per capita GDP? 그러니까 심천. 그러니까 심천을 영어로 션전이라고 하죠. 션전의 1인당 소득은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Maybe 30,000? 30,000 RMB? 네. US 달러? USD?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3,000달러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35,000달러죠. 일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네. 심천이 29,000달러입니다. 거의 맞추셨네요. 2만. 했어요. 아이고 뭐. 근데 그 중국의 이제 메이저 도시가 인구 기준으로 제일 많은 데가 상해, 그다음에 북경,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천이에요. 근데 네. 심천이 1,800만 명인데 상해랑 북경은 이미 3만 달러 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관찰, 경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전기차 얘기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네.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홍콩 섬과 심천은 그 고속 그 기차로 연결이 되는데 한 50km 되는데 다 지하로 가요. 가깝네요. 지하로 가고 그 한 200km 정도로 달려요. 원래는 더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5분? 그러니까 탑승하고 그러는데도 오래 걸려요. 실제 타는 시간은 15분. 그리고 오히려 뭐 KTX보다 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행 갈 때 투자 열심히 하는 네. 분들은 내가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그렇죠. 2박 3일, 3박 4일로 홍콩 심천을 같이 가도 되고 심천으로 요즘 직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최근에 제 주변에서 상해를 그렇게 많이 가요. 네. 상하이가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고 여기가 진짜 상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천지가 개벽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돈을 전혀 안 받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게는 비자 마스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 써야 위챗 페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텐센트의 그 본사가 있는 데에서 알리페이보다는 위챗 페이를 선호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안 만들었어요 앱을. 그래서 이제 택시를 현금으로 내면 잔돈을 안 거슬러 줍니다. 왜냐 그분이 잔금이 없으니까 잔돈이.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자료 살짝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심천이 지금 보니까 거기가 약간 IT의 본고장 이런 느낌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콩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금융센터 가장 그 금융허브. 발전된 도시라고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700만 명쯤 됩니다. 싱가포르이 한 550만 명. 네. 근데 심천은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할 때 그 최첨단의 그 어떠한 그 경제 그 특구였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는 시절에도 여러 가지 그 문호를 개방을 해서 서방과 많은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혁신, IT, AI, 전기차. 그러니까 BYD의 본사도 여기 있고 텐센트의 본사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20세기에 살고 네. 심천은 21세기를 이끌어가요. 약간 진짜. 실리콘밸리 느낌.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좀 퍼져 있어서 높은 건물이 없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IFC 같은 데가 20km가 네.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진짜. 심천 한번 진짜 홍콩 여행 갈 일 있으면 꼭 방문을 해봐야겠네요. 거의 여의도에서 그냥 저기 어디 용인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가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투자는 이제 호기심을 갖고 네. 다양한 걸 관찰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은 건데
홍콩의 택시는 대표적인 그 홍콩과 심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은 홍콩의 택시예요. 오래된 차. 도요다의 그 내연기관차를 개조한 LPG차. 보통 한 연식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뭐 제가 십몇 년 전에 일할 때도 이 차가 있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차고 심천의 모든 택시는 BYD의 전기차입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차.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요즘 자동차가 다양해졌는데 네. 중국은 진짜 이것에 훨씬 몇 배가 되는 다양한 차가 많고 그것의 대부분 테슬라는 가끔가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뭐 GM이나 도요다나 뭐 폭스와겐 합작사 제품이 좀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국 로컬 브랜드인데 너무 디자인이 멋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 다시 요 그 지도를 보시면 홍콩은 섬이죠. 섬하고 이제 카올룬 구룡이라는 반도가 이제 홍콩에 붙어 있고 구룡과 직접 면한 부분이 심천인데 이 고속전철로 이제 두 도시가 통합이 돼 있고 중국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네. 고속전철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북경까지 연결이 되니까. 네. 예. 지금 심천을 다녀오신 우리 교수님께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있었던 이제 전기차가 대부분 다 비아디 거였다라는 건데 거기 택시는 다 BYD 있고 예. 택시가 다 BYD고 근데 거기 본사가 BYD가 심천에 있다. 그 여기 다음 외에도- 페이지 보시면 심천이 본사인 회사. 그래서 화웨이, BYD, 텐센트. 텐센트는 이제 시총이 다시 1조 달러를 그러니까 1000조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ZTE도 화웨이에 이은 2위 하는 그 통신 장비 회사. 네. DJI는 그 드론 세계 1위 하는데. 오즈모 포켓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핑안 보험이라고 네. 뭐 중국의 제일 큰 제2금융권 회사 뭐 다 심천 본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요 화웨이에 관한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데 네, 다 못 읽고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책 두께가 쇼크인데요.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영어 원래 원제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책인데 네. 이 사람이 대만하고 중국 본토에서 근무하면서 기자로 아주 밀착 취재를 해서 사실을 고증하는 거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알 수 있지. 그래서 특히 그 런청페이 그 창업자 회장이 공산당 출신이다. 이건 공산당이 밀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공산당원이 본인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고 오히려 약간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사실이 아닌가. 근데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후원 없이는 그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제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과거에 네. 그 뭐 정부와 이제 화웨이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데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중국 IT 기업에 관한 책도 되게 많아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 좀 지식이 좀 풍부해지고 미국 우리 빅테크랑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교수님 그 책 얼마나 읽으셨어요? 한 3분의 1쯤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다다음 주쯤에 내용 좀 요약해서 예, 이제 올무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네. 금년 들어서 그 BYD, CAT의 샤오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업을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뭐 근데 중국 전체로는 여전히 이 빚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디플레이션이 심해서 네. 중국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메릿이 없고 여러 가지 회계 문제 이런 것도 좀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네. 하여간 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이 중국에 많고 특히 심천에 본사가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뭐 홍콩 그러니까 중국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회계 투명성 이런 관점에서 그 회사가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것 중에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류종은 우리 선프로TV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보니까 비아디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심천에서 택시 버스를 다 사줘서였다. 각 지방 정부마다 택시 회사를 각각 선정하는데 비아디는 10여 년 전부터 심천에서 독점 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과거에 베이징, 상하이 택시로 선정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하면서 또 깨알 좋은 지적이니까 BYD 운동하시면서. 버스가 많고요. 제가 네. 놀란 게 셀리콘밸리 가면 스탠포드 대학 같은데 학교 버스가 BYD 버스예요. 전기차 오. 버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쟁력이 네. 중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뭐 우리 중국에서 만든 버스가 대한민국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이런 뭐 택시나 버스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가 프리미엄 라인도 지금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그 제가 이제 사진 찍느라고 뭐 이제 같이 간 일행 직접 찍어오신 제가 찍었죠. 아유 제가 뭐 네. 이것저것 다 합니다. 취재도 해주시는군요. 네. 이 위에 있는 그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리미엄 SUV는 되게 아주 멋지죠. 오, 약간 그 오른쪽은 약간 테슬라 비슷한 그러네요. 스타일리시한 테슬라인 줄 디자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프리미엄 자동차까지 많고 제가 이제 그 몰에 갔는데 하단에 있는 그 쇼룸 보야라는 게 이게 이제 동팡 모터의 럭셔리 브랜드인데 네. 진짜 럭셔리합니다. 제가 타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중국 전기차들은 BYD 같은 거 타보면 편하니까. 근데 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럭셔리하고 이게 원화로 한 7,500만 원, 8천만 원. 비싸네요. 근데 이게 뭐 미국 차나 일본 차나 한국 차면 한 1억 5천 정도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반값이군요, 그러면. 예, 반값 정도.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까지 이제는 잠식을 해가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충전거리가 한 650km 정도 네. 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기술력으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 문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빚의 문제와 혁신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약간 지금 기업 부채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결국 그 기업들은 지금 과도한 부채를 만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IT나 그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하지만 그 부동산 버블이 여전히 털어내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 그 금융권이 그거를 다 그 상각을 해서 털어내야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2008년에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이 1998년 외환위기 때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것을 안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 여기 그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실질 성장률. 아마 이번에 2분기가 5.2%인가 네. 나왔죠. 근데 일반적인 국가는 실질 성장률에 물가를 좀 더해서 명목 성장률이 더 높죠. 근데 중국은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그 명목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심천에 호텔에 묵어보면 저 이제 그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 그런 것도 물어봐요. 요즘 투숙률은 어떠냐. 근데 뭐 90% 이상의 투숙률이 있고 그래서 경기는 웬만한데 제가 10년 전에 냈던 호텔 요금과 지금 비슷하거나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한데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개인이 소비를 하거나 기업이 투자를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미래하면 훨씬 더 싸게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가 진짜 심각하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것도 진짜 자동차가 차고 넘치고 옷 같은 거 의류에 도매상을 가도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무한의 경쟁이 이루어져서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빚 문제를 털고 가지 못하면 중국의 매크로 기본적인 경제는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개별 기업의 약진 혁신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 걸 내가 느꼈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빚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자발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일단 가능할까가 약간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매크로 지표는 그렇게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들은 괜찮을 거다. 글로벌리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양극화 아닐까요? 이 두 가지가 약간 이미 중국의 양극화는 진짜 심각하고 중국 그 국제 투자가들이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스러운 아시아의 국가가 중국이고 가장 비자본주의 국가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기업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고 부에 대해서
오히려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국민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공상 그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부자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죠. 뭐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미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고 그게 이제 시진핑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죠. 네. 그리고 그 빚의 문제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털고 가야 되는데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고 금융권이 감내를 할 수 있으면 상각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에 이제 후유증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을 해서 연쇄 부도로 부동산 업체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고속 성장을 하면 명목 성장을 고속 성장을 하면 빚의 규모는 그대로면 상대적인 규모는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빚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중국이 명목 성장률이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시진핑의 과단한 그 결단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을 직접 또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하고 오신 심천에 또 다녀오셔서 새로운 그 실제의 모습을 경험하고 오신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미국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본다면 괜찮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그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 인력 구조 조정한다는. 그리고 파운드리 내용이 좀 괜찮았어요. 파운드리가 매출이 괜찮았고. 그다음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 오히려 좀 빠지네요. 오르고 내리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그랑 그 호카 브랜드 운동화 하는 그 데카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17% 증가하고 EPS가 24%.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타고니아나 룰루레몬 이런 데 가장 많이 OEM 수출하는데 이제 그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하잖아요. 나이키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 그 관세로 인한 그 충격을 회사가 납품하는 업체가 3분의 1, 수입 업체 미국 업체가 3분의 1, 그냥 소비자한테 3분의 1을 전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도 아마 그래서 큰 충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세의 충격이. 소비자한테 이제 일부는 그냥 넘기는 거죠, 네. 되게. 요새 근데 우리가 그 호카 브랜드랑 온러닝 브랜드가 사실 이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소비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그 신발이 좋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소비한다고 해서 또 반대로 우리 아빠가 신는데 나 똑같이 신을 수 없어 하면서 20, 30대 친구들은 또 안 산대요. 근데 오히려 뭐 스케쳐로 가나요? 중요한 건 저는 최근에 온러닝을 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늦은 건가? 그 젊은 친구들이 안 살 때 내가 사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뭐 실적 보니까 여전히 뭐 누가 사든 좋은 실적을 네네.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그 보시다시피 한 100개 기업.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항상 기준을 S&P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죠. 그 중에 한 20%인 한 10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기업의 내용을 보면 기업 이익 기준으로 85%가 예상보다 좀 좋은, 네. 그러니까 better than expected라고 하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고 미스한 데가 한 15%고, 그다음에 매출단으로 보면 역시 그 비트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데가 78%,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 영향 그다음에 매크로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2분기 이익 전망이 많이 하향 조정이 그동안 됐었는데 한 두세 달 사이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금 상향 조정 중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월 말 2월 말 결산했을 때 2분기 기업이익 추정치가 62.49달러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 3주쯤 지났죠. 그래서 지금 62.93달러 한 1% 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발표된 회사 한 100개랑 나머지 400개 회사를 이렇게 예측치를 합치면 한 6% 성장을 예상을 해요. 근데 1분기에 한 13% 성장을 했고 2분기에 원래 5% 성장을 하던 게 6%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400개 회사가 다 발표하면 한 8, 9%까지 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실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시 좋은 데가 이익 증가율이 좋은 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 그저께 발표한 데 포함된 업종 IT, 그다음에 금융업종이 뭐 이익 전망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융업종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티 같은 데가 네. 주가가 금년에 한 40몇 %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요즘 증권주랑 은행주 더 어마어마하게 좋죠. 올랐지만 네. 자, 실적 얘기하면 또 이제 밤사이에 테슬라 우리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소감을 가지셨는지. 아까 우리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네, 변화. 이미 테슬라 시총 주가에서 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한 2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아주 뭐 형편없는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4%고 뭐 4%라는 거는 현대차가 마진이 안 좋아졌어도 2분기 한 7.5% 나왔거든요.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제로인데 투자를 여전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안 좋은데 주가가 8% 하락한 것은 오히려 선방을 나름 우리 뭐 주주분들은 좀 화가 나시겠지만 네. 나름 선방한 거고 역시 이 회사 지금 주가 하락해서 한 $300 정도 수준인데 그 중에 한 거의 90%는 미래 리얼 AI, 리얼 월드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그 기반한 뭐 로봇 택시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 이런 거가 이제 견인을 한다고 뭐 확실히 보입니다. 예. 테슬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말씀하셨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빨리 현실화 될 것이냐의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시간 약속을 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난 분기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번 분기에 그 자동차를 몇 대 정도 팔 것이다 그런 물량에 관한 가이던스를 안 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재고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4일치 재고를 갖고 갑니다. 네.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10일에서 한 15일치. 여기 재고를 되게 적게 갖고 가거든요. 그 딜러가 없으니까. 근데 24일치면 좀 많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고, 생산량은 늘린 게 아니고 수요가 줄었다라는 수요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지금 양호한데, 네. 워낙 다양한 그 모델들이 다른 업체들, 기존 업체들과 이제 중국 업체들의 다양한 모델이 많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거의 유일한 초이스가 테슬라였는데, 이제는 다른 초이스가 많으니까, 마켓시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이퀄 테슬라였는데 이제는 BYD와의 그 저가 모델의 경쟁이 여전히 의구심입니다. 뭐 테슬라 잘하겠죠. 하지만 저가 모델에서 이길 수 있을까? 투자자인 사람으로서도 약간 갸우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심천에서도 놀란 게, 그 1년에 판매 대수에서 뭐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뭐 55%를 차지하는데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길거리에 그냥 운행하는 깔려있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반까지는 안 가지만 한 20%쯤 되는, 20, 30%는 되는 것 같아요. 세 대 중에 한 대는 이미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어마어마한 몇천만 대를 이미 팔아서 계속 데이터도 축적하고 거기다 AI까지 이제 탑재를 해서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물론 테슬라가 앞서 있고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그리고 AI에 관해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이 있지만 상당히 그 경쟁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준비한 게 그 우리 테슬라의 주주들, 네. 투자가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그래서 이제 원래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그 주주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질문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테슬라 사이트에 아니면 기존에 업로드된 질문에 나도 동의한다. 근데 이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5가지를 제가 이제 추렸는데 네.
그 자동차 부분에 실적 관련된 건 전혀 없어요. 아. 다 미래 AI 관련된 그쵸. 거예요. 지금 전기차 어? 몇 대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주분들은. 그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일론 마스크가 당분간 몇 분기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안 좋아진 것을 그러니까 미리 알고 주가도 하방 경직성이 생길 거를 아니까 매는 맞고 가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뛰어난 또 전략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네네. 머스크가 자신감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인데 안 좋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밑밥을 깐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게요. 이제 첫 번째는 로보택시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금 오스틴에서 조금 이제 그 대수를 늘리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답니다. 네. 근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래서 그 미국의 뭐 많은 도시에서 이제 운행을 하겠다. 이제 아직도 이제 승인을 주정부나 이제 도시에서 이제 못 받은 그런 얘기를 이제 조건으로 달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작년에 가령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테슬라를 타봤던 건 이제 슈퍼바이스 FSD,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있고 개입할 준비가 돼 있는 물론 이제 팔을 땡을 끼고 있어도 되지만 이제 앞을 전방만 주시하면 되는 건데 그 언슈퍼바이즈라는 거는 이제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그래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고객한테 인도를 했는데 운전자 없이 그냥 스스로 혼자 네. 목적지까지 찾아갔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말까지 몇 개 도시에서 unsupervised FSD, full self driving이 가능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멀지 않아. 아마 이제 남부 지역에서 텍사스에서 먼저 할 겁니다. 여기가 훨씬 규제 프렌들리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이제 질문이었고, 네.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아마 투자가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신규 저가 모델. 모델 2. 이 이제 원래 상반기에 이제 공개하기로 됐었는데 네. 네. 조금 지연이 돼서 큰 지금 그 뭐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일론 마스크랑 그 밑에 임원이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공개를 할 것이다.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이제 일론 마스크가 그동안은 다 주제를 했어요. 네. 실적, 가이던스, Q&A도 본인이 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임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유가 뭘까요? 임원의 한 반 이상은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도 사람들 액센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AI 소프트웨어에 이제 네. 인도 사람들이 강하니까. 그래갖고 이 되게 독특한 인디안 액센트를 갖고 하는 네.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것이고 하여간 하반기에 신규 저가 모델은 좀 몇 달 지연되지만 출시가 될 것이고 상당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번째로 가장 사람들 호응도가 높았던 주주들한테 네. 질문이고 다섯 번째는 테슬라가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의 명분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우리가 거버넌스가 안 좋다 해도 대한민국 회사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주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 주주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청전에 아이디어 내주고 네. 이것도 주주의 뜻대로 표대결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XIA가 올해 금년에 한 20조 원 이상 적자를 낸다고 해요. 뭐 네.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딩이 계속 필요해서 그 테슬라가 이제 자체 자금으로 왜냐면 여기 현금이 한 45조 원 정도 있습니다. 현금은 넉넉해서 그 중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XAI에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회사가 합병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 주주의 뜻대로 우리가 표대결에 붙여서 주주들이 원하면 하겠다. 그럼 당연히 뭐 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XI에는 시총이 한 800억 달러, 한 120조 원쯤 됩니다. 되게. 네. 하나씩 우리가 제일 궁금한 로보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미국에서 더 확대할 거고 시기와 그 규모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1분기 컨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좀 시도는 하고 있고 지금 결과를 거의 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네. 콕 집어서 그 Supervised FSD,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는 Supervised FSD의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아마 허용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나라가 조금 이제 개방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여기 뭐 자동차 산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로보택시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근데 뭐 미국 도시에 뭐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금년 말에 그거는 좀 너무 과장인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마 승인을 받을 거고, 뭐 웨이모가 이미 많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세세한 조건만 맞추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여기도 이미 슈퍼바이스 FSD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감독 당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해서 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지만 회사는 조금 문제점이 지금 있다.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Real World AI, Physical AI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이제 그것을 수차례 이제 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물량 가이던스 제시 안 한 거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분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두 개 분기 연속을 뭔가 얘기 안 하는 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넷플릭스가 구독자 증가 얘기 안 하고 애플을 자꾸 우리 이거 애플 판매량 얘기하지 말고 서비스 봐주세요, 이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결이 틀린 네. 게, 그러니까 애플과 넷플릭스는 우리를 다른 차원의 회사로 봐달라. 또 해석은 그런 거 우리를 아니에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닌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달라고 그러는 거고, 테슬라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건 진짜 몰라서, 아 진짜. 업황이 안 좋아서 자동차가 안 몰라서요? 팔리니까. 전기차 판매량 예. 싼거 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네. 페이지에 보면 it is difficult, 아주 어렵다. 매크로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 실적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다. 네. 그래갖고 여기 이제 표에 보면 2분기 실적 우측 하단에 보면 가장 밑에 줄이 전 세계 재고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전만 해도 18일치, 보통은 한 15일에서 한 20일치 그 정도 갖고 가는데 네. 지금 24일치까지 늘렸어요. 최근에는 조금 가동률도 아마 낮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물량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하고 단기 실적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다.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준 것처럼 몇 분기 앞으로 되게 안 좋을 테니까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와도 주가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뇌리에 박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에서의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어쨌든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들이 미리 재고가 이렇게 늘어났던 거. 24일보다 나중에는 앞에 3, 4자도 보겠네요. 이대로 가다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테슬라가 현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투자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전에보다 못 벌고, 왜냐 수익성이 좀 실제로.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 창출 자체가 줄어들고, 여기. 반면에 1분기엔 투자를 좀 줄였었는데 2분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여전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24억 달러 했고, 올해 전체로 한 90억 달러 한다고 그럽니다. 한 13, 4조 원. 그리고 여전히 R&D를 공격적으로 해요. R&D 하는 상당 부분이 AI랑 소프트웨어 투자거든요. 16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얘기 하죠. 최근에 뭐 이제 거버넌스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자기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회사 경영진이 우리가 미래가 밝으면 미래에 투자를 하면 되고, 성장을 못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주주환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좀 어린애 같이 그 땡깡을 쓰는 건 되게 한국의 경영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 배치라는 것은 경영진과 이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테슬라는 미래에 대해서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서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슈를 제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주주환원 안 해도 됩니다. 예. 앞으로 올해 말과 내년에 있어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2020년부터 2026년,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는 금년과 내년에 위에 있는 그림은 매출액 전망, 아래는 EPS 전망인데 매출액은 이제 올해 주춤하지만 근데 내년에는 늘어날 걸로 애널리스트는 추정해요. 그러니까 신규 저가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럴 텐데 이익은 금년까지 엄청 하락했다가 내년에 회복을 내지만 과거 400달러를 찍었을 때 2022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개선은 조금 더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우리가 기대할 게 당분간은 별로 없다. 네. 어떡하죠? 지금의 실적은 기대할 게 없는데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투자하지 않는 한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피버팅이 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하니까요. 그렇죠. 뭔가 안 했다면, 네. 뭔가 안 했다면 상당히 이번 실적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물론 주가가 그거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전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매도 먼저 맞았을 거고 그리고 하반 경직성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게 300달러 선이 하방 경직이다. 이제 아, 그래요? 이자 안 볼 거다. 우리의 바람인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얘기는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하면 뭐 좋았어요. 매출액이 14%, 네. 기업 주당순이익이 22%. 그러니까 미국은 주당순이익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게 비용 절감 플러스 주식수를 자사주 사서 주식수를 줄이죠. 그래서 네. 항상 그렇고 지금 이제 빅테크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진 게 올해 850억 달러 설비 투자를 한다. 2분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200억 달러 이상 30조 원을 설비 투자를 했는데 AI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메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퍼가 19배예요.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퍼가 19배여서 시장 대비 한 20% 할인이 돼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면 이 회사가 성장도 하죠. 왜냐하면 이익이 한 20% 증가를 하니까. 그런데 투자를 공격적으로 계속 많이 합니다. 2분기에도 여기 이제 좀 뭐 복잡해요. 이게 그 현금 흐름표인데 225억 달러를 설비 투자를 해서 연 기준으로는 900억 달러를 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2분기에 한 160억 달러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도 좀 하지만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최근에 보면 조금 정부가 뒤로 밀린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상법개정 보완입법이 하도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투자하고 돈이 나오면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쓸데없는 것 같고 좀 논란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성장을 해서 주주한테 리턴을 만들어주고 알파벳은 성장도 하고 조금 성장성은 낮지만 주주 환원도 같이 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그 선택이죠. 어떠한 내가 컨비네이션을 갖고 가는지는. 자, 구글 실적 발표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열심히 하는 내용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국 투어 10월에 떠나는 8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황금 연휴 때 여러분들이 추석 때 뭐 나는 딱히 뭐 계획이 없었다. 근데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외에 있는 혹은 이제 정말 유명한 그런 뮤지엄들을 싹 탐방해보고 싶었다는 버킷리스트 갖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번 미국 투어 8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뮤지엄 방문하는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아트앤더시티의 전원경 교수님이 도슨즈로 함께 합니다. 그분께 뭐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더 깊은 내용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투어는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8기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